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을 승인한 재해사망자는 모두 2,01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1년 전보다 207명 줄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절반이 넘는 1,051명, 52.1%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 산재 사망자는 지난 2013년엔 전체 사망자 중 30%를 밑돌다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고령자 산재가 늘어난 건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21.9%로 늘었습니다. 또 젊은 층보다 사고나 질병에 더 취약하다는 점도 고령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밝힌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인 산재 사망 만인율은 55살 미만은 0.67명인 반면 55살 이상은 2.65명이었습니다. 노동연구원은 고령 취업자들이 특히 취약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고령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윤규입니다. 사남매의 가장 고 정슬기 씨는 새벽 배송을 전담하는 쿠팡의 로켓 배송 기사였습니다. 지난 5월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정 씨의 사인은 심근경색 으증 등으로 나타났는데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 3, 4주 만에 거의 10kg가 빠졌으니까요. 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모르게 눈을 감고 있대요.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한다고. 정 씨는 주 6일 저녁 8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캠프와 배송지를 3차례 오가는 3회전 배송을 해왔습니다. 유족 측은 쿠팡 CLS 직원의 달려달라는 독촉에 정 씨가 개처럼 뛰는 중이다. 최대한 하고 있다고 답한 새벽 시간 SNS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원청인 쿠팡 CLS 측은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라는 입장이지만 이번엔 해당 대리점이 산재 신청을 못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산재를 하게 되면 제가 들은 건데 각 언론에서 유가족을 엄청 괴롭힐 거야. 저는 바라는 거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애 아빠한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이렇게 됐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택배 대리점 5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90곳이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누락보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쿠팡 CLS 측은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커다란 화폭에 거침없이 선을 그려나갑니다. 의수에 연결된 갈고리가 붓끝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40여 년 전 일터에서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석창우 화백. 그림을 그려달라는 아들의 한마디가 재기의 씨앗이 됐습니다. 낯선 손으로 수십 년 그림을 그려온 끝에 올림픽 폐막식을 장식하는 세계적 예술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 이후부터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할 것이 많더라고요. 강원도의 숲속에 모인 산업재해 근로자와 가족.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간 이들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눕니다. 공사 자재에 맞아 크게 다쳤던 박충현 씨는 누군가의 격려가 복귀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복직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준 덕분에 잘 복직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67만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교육과 직업 알선 등을 통해 현재 72% 수준의 직업 복귀율을 2027년까지 최대 7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경기도의 SPC 삼립 제빵공장.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새벽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난 곳입니다. 비슷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고의 반복은 문제가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비용과 사고 후 대가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SPC 계열 제빵공장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책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22년 10월에도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입니까?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OECD 최고 수준인 산재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며 노동부의 근로현장 점검 강화 등 정부와 업계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